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2020년 2월 27일 오늘 날짜로 큐라 4.5 버전이 릴리스되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4.5를 설치하신 후에 상단 메뉴에서 새로운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릴리스 노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 그리고 제가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괜찮은 기능들,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불편했던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중에 얼티메이커 마켓플레이스 싱크, 기존에는 클라우드 동기화가 프린터 설정이라든지 프로파일 설정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고 마켓플레이스의 플러그인 설치는 별도로 따로 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까지 로그인, 자신의 아이디에 귀속을 해서 백업을 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맷을 하고 새로 큐라를 설치할 때 얼티메이커 계정만 있으면 완전히 기존의 세팅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컴퓨터가 여러 대에서 같은 조건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도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리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어 하이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4.4.1 버전인데요. 레이어가 변하고 있는데 레이어 하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옆으로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고자 한다면 풀다운 메뉴를 옆으로 옮겨야만 번호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바뀐 4.5에서는 풀다운 메뉴를 이렇게 치우지 않고도 제자리에 있는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숫자 레이어 넘버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 에펠탑에 지금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상단에 메뉴에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하는 부분에 이 모델명, 실제로는 프로젝트명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기다가 붙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작업하고 있는지 명칭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편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퍼지 스킨에 대한 기능인데요. 설정 항목에서 퍼지 스킨 이라고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퍼지 스킨 메뉴만 있었다고 한다면 부용 퍼지 스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퍼지 스킨 아웃사이드 온리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곽 쪽에만 퍼지 스킨을 하고 안쪽에 있는 구멍에는 퍼지 스킨을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퍼지 스킨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퍼지 스킨을 적용해 보고 싶은 사람도 안쪽 부분, 파츠가 결합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에도 나와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용 퍼지 스킨을 누르게 되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 쪽에만 퍼지 스캔이 되고 안쪽은 깨끗하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관상 자연스러운 어떤 거칠기를 주고자 할 때 퍼지 스캔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굉장히 괜찮게 봤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4.5를 반드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게 되면 내부 체험이 끝나고 이 바닥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바닥이 깔릴 때 보면 이 내부 체험이 듬성듬성한 이 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곡선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걸치고 나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다가 보면 그대로 이게 직선으로 돼서 딱딱딱 꺾이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몇 레이어 더 올라가다 보면 그냥 묻혀버려서 또 평평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스킨 엣지 두께 지원이라는 항목의 기능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체험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맨 밑에 스킨 엣지의 두께 지원 혹은 스킨 엣지의 레이어 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되겠는데요. 스킨 엣지 두께 지원에다가 내가 1mm라고 하게 되면요. 결과를 보시죠. 기존에는 없던 선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조금 내려보시면 네, 내부 체험 상단에 뭐가 얹혀질 때 그 얹혀지는 가이드를 미리부터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나면요. 바닥면이 올라올 때쯤 되면 여기가 하나의 어떤 패턴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묻어버리면 괜찮은 패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게 또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가운 기능 향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멀티 컬러 프린팅을 하시는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 컬러 프린팅을 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더가 여러 개고, 그리고 노즐도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더 2개, 또 각각의 노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의 익스트루더가 있지만 노즐은 하나의 노즐을 공유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재료 쪽에 초기 프린팅 온도, 최종 프린팅 온도가 있는데요. 멀티컬러 프린팅을 할 때 사용되는 값입니다. 멀티컬러로 출력할 때 여러 개의 색깔이 섞여서 진행되다가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색깔이 안 나오게 되면 얘가 노즐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히팅을 꺼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멀티 익스트루더 원 노즐 개념에서는 히팅을 끄게 되면 다른 컬러에서도 히팅이 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출이 안 돼 버리는 거죠. 한참 열심히 올리다가도 컬러가 하나가 빠지는 순간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출력에 실패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 몇 번 있었습니다. 한두 번 겪고 나면 그거를 수정을 해줘서 진행을 해주지만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4.5 버전에 생겼습니다. 먼저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히터라고 한번 치시게 되면요, 압출기의 히터 공유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압출기의 히터 공유는요, 맨 아래 프린터 세팅 부분에 압출기 히터 공유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서서 보셨던 재료 쪽에 보면 초기 온도, 최종 온도 같은 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색이 하나가 빠졌을 때도 온도가 꺼지거나 그런 일 없이 하나의 온도 컨트롤러 G코드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그 픽스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환경 설정에서 설정 항목을 이렇게 체크, 나만의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전체를 보고자 할 때는 O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항목이 이와 같이 쭉 나오게 되겠죠. 모든 항목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 나서 다시 커스텀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커스텀으로 딱 누르는데 이게 커스텀으로 눌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All에서 안 바뀌는 거죠.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커스텀 셀렉션을 내가 원하는 커스텀 세팅으로 등록해서 쓸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커스텀 셋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커스텀 셋으로 들어오니까 원래 쓰고 있던 커스텀 설정 항목들만 꺼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트리 서포트를 한 상태에서 커스텀 서포트를 같이 쓰려고 할 때 커스텀 서포트가 생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트리 서포트 할 때도 커스텀 서포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 버그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트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안에 밀도 채움을 없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서포트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있잖아요. 한 10% 정도, 15% 이렇게 두는데, 둘 다 안에 채움이 없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채움을 하고 진행되거나, 그래서 개별로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패치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최근에 윈도우에서 큐라가 잘 안 열린다, 계속해서 에러가 뜨면서 실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혹시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버그 패치 항목에 보면요, 윈도우 그래픽 드라이버가 큐라의 시작을 막는 이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패치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또 윈도우 사용자 중에 최신 큐라를 못 쓰고 계셨던 분은 한번 4.5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릴리스된 4.5 버전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거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요. 혹시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능들로 인해서 또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오늘 전해드렸던 이런 기능 한 3-4개 변화들을 인식하시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 나온 4.5 버전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 큐라를 가지고 좋은 출력 품질을 내기 위한 기능 소개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